한 달 만에 600% 넘게 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광통신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젠슨 황이 직접 차세대 핵심 기술이라고 말하자마자 한국 증시에서는 관련주가 줄줄이 폭등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오르는 종목들이 정말 엔비디아가 말한 그 기술의 핵심 수혜주일까요? 아니면 그냥 광통신이라는 이름만 붙고 같이 뛰는 테마주일까요? 오늘은 이걸 아주 냉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광통신은 왜 갑자기 AI 시대 핵심이 됐는지, 젠슨 황이 진짜로 찍은 기술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 증시에서는 어떤 종목을 다르게 봐야 하는지 끝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광통신에 반응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새로운 테마 하나가 붙은 게 아니라 AI 인프라의 병목이 이제는 계산에서 연결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GPU가 부족하다는 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엔 HBM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훨씬 더 커지고 GPU가 수천 개에서 수만 개씩 묶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 문제는 결국 연결입니다. 계산은 빨라졌는데 데이터를 주고받는 길이 막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병목을 푸는 기술로 지금 가장 강하게 떠오르는 게 바로 광통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통신은 그냥 인터넷 선 이야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핵심은 전기 대신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겁니다. 기존 구리선 기반 연결은 거리가 길어질수록 전력 소모가 커지고 열이 늘고 속도와 신호 품질에서도 한계가 생깁니다. 반면 빛을 이용하면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처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계속 움직여야 하는 환경에서는 이 차이가 점점 더 결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반응하는 건 단순한 통신 이야기가 아니라 AI 시대 핵심 인프라 변화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젠슨 황이 말한 건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광통신이라고만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도 더 구체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AI 데이터 센터 내부 연결을 광학 기반으로 바꾸는 흐름,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실리콘 포토닉스, CPO 같은 기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데이터 센터 안에서 칩과 칩, 서버와 서버, 렉과 렉 사이를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건 단순히 광 케이블이 늘어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AI 인프라 자체의 설계가 바뀌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구분이 나옵니다. 시장은 광통신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종목을 같이 올리고 있지만 실제 산업 구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광트랜시버를 만드는 회사와 광다이오드를 만드는 회사와 광케이블을 만드는 회사는 같은 광통신 안에 있어도 수혜의 깊이와 시점이 다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어떤 회사는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부품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어떤 회사는 인프라 확장에 간접적으로 엮여 있으며 어떤 회사는 그냥 분위기에 편승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좋은 산업을 보고도 엉뚱한 종목을 찾게 됩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가장 직접 수혜에 가까운 영역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앞줄은 역시 고속 광트랜시버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400G, 800G, 그리고 앞으로 1.6T 같은 초고속 광모듈 수요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GPU 숫자가 늘어날수록 그 사이를 연결하는 데이터 통로도 같이 넓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역에 있는 회사들은 적어도 시장의 논리와 제품 방향이 비교적 잘 맞습니다. 즉, 단순히 광통신 테마가 아니라 실제 AI 데이터 센터의 흐름과 붙어있는 셈입니다. 대표적으로 오이솔루션, 옵티코어 같은 이름이 여기서 많이 거론됩니다. 이 종목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광통신이라서가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용 고속 광트랜시버와 연결되는 제품과 계약, 전시 이력이 상대적으로 더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쪽은 적어도 시장이 왜 반응하는지 설명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광통신 섹터 안에서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광이 붙어서 오른다는 느낌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거죠. 반대로 빛과 전자, 우리로처럼 이번에 아주 강하게 움직인 종목들은 조금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이 회사들도 분명 광통신 밸류체인 안에 있습니다. 빛과 전자는 고속 트랜시버, 우리로는 광다이오드 같은 축으로 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죠. 문제는 주가의 속도입니다. 시장이 반응한 강도에 비해 실적과 소주가 아직 그만큼 따라왔는지 이 부분은 훨씬 더 까다롭게 봐야 합니다. 좋은 테마에 올라탔다는 것과 실제로 그 테마의 핵심 실적을 가져간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젠슨 황이 광통신을 말했다는 뉴스가 뜨면 사람들은 그 안에 세부 기술을 구분하지 않고 광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종목을 다 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엔비디아가 밀고 있는 건 데이터 센터 내부 병목을 푸는 고부가 가치 광학 인터커넥트와 포토닉스 스택입니다. 그러니까 광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와 AI 데이터 센터용 광엔진에 가까운 회사를 같은 선상에서 보면 안 됩니다. 둘 다 광통신일 수는 있어도 같은 깊이의 수혜주는 아닙니다. 대한광통신처럼 광섬유와 광케이블 중심 기업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봐야 합니다. 이 회사들은 AI 인프라 확장, 통신망 증설, 해저 케이블, 데이터 전송량 증가와 같은 큰 흐름에 엮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말하는 실리콘 포토닉스, CPO, 고속 광트랜시버의 핵심 수혜 축과는 결이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AI 광통신의 본체라기보다 인프라 확장에 따라 물동량이 늘어나는 간접 수혜 쪽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시장은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같이 올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테마 초입에서는 늘 그렇듯이 산업의 정교한 구분보다 자금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큰 이야기가 하나 터지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논리가 아니라 수급입니다. 그리고 수급은 항상 가장 쉬운 단어를 따라갑니다. 지금은 그 단어가 광통신인 거죠. 그래서 직접 수혜주, 간접 수혜주, 심지어 순도가 애매한 종목까지 같은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장에서 더 무서운 건 기술이 틀리는 게 아니라 가격이 먼저 너무 멀리 가버리는 겁니다. 광통신 산업의 장기 방향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별 주가는 그 산업이 실적으로 확인되기 훨씬 전에 몇 년 뒤 기대까지 한 번에 당겨서 반영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기술이 진짜냐 보다 이 회사의 현재 가격이 이미 너무 많이 앞서갔냐를 같이 봐야 합니다. 좋은 산업에 있는 회사라고 해서 언제 사도 좋은 주식은 아닌 겁니다. 실제로 거래소 경고가 붙는 종목들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지나치게 빠르게 올랐고 투자 경고나 투자 위험, 매매 거래 정지 같은 조치까지 나오는 구간이라면 그건 단순히 관심이 많다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이럴 땐 산업 논리만 믿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좋은 기술이 맞아도 과열된 가격에서는 전혀 다른 게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산업의 속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산업이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먼저 결승선 근처까지 뛰어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진짜로 확인해야 하는 건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 회사가 400G, 800G, 1.6T 중 어디까지 실제 제품을 내놨는지입니다. 둘째는 그 제품이 진짜 AI 데이터 센터용인지 아니면 통신 장비나 다른 시장 중심인지 봐야 합니다. 셋째는 전시만 했는지, 샘플 단계인지, 실제 양산과 공급 계약까지 갔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실적입니다. 적자 축소인지, 흑자 전환인지, 수주가 반복되는 구조인지 이 숫자가 결국 주가를 오래 끌고 갑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종목군은 따로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용 고속 광 트랜시버와 직접 연결되는 기업들, 그리고 실제 제품과 계약의 흔적이 보이는 기업들입니다. 반면 이름은 많이 오르는데 정확히 어떤 고객에게 어떤 제품을 얼마나 파는지 흐릿한 기업들은 훨씬 더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광통신이라는 말은 같아도 한 회사는 진짜 다음 인프라에 서 있고 다른 회사는 아직 기대감의 그림자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같은 테마 안에서도 보이는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광통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800G, 1.6T 같은 고속 광 모듈에 먼저 반응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는 CPO, 실리콘 포토닉스, 더 나아가 광 기반 인터커넥트 구조 전체가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지금 움직이는 종목이 영원한 주인공일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대장주가 내일도 핵심일지 아니면 더 깊은 기술을 가진 다른 플레이어에게 바통이 넘어갈지는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광통신 섹터를 볼 때 두 개의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산업의 큰 방향을 보는 눈입니다. 이 눈으로 보면 광통신은 분명 AI 시대의 진짜 다음 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종목의 숫자를 보는 눈입니다. 이 눈으로 보면 모든 광통신주가 같은 수준의 수혜를 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회사는 제품이 있고, 어떤 회사는 부품만 있고, 어떤 회사는 인프라 쪽이며, 어떤 회사는 그냥 테마 자금이 먼저 들어온 상태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광통신 랠리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문장은 이겁니다.
광통신은 진짜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진짜 수혜주보다 광통신이라는 이름을 더 넓게 사고 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테마가 강할수록 투자자는 더 단순하게 판단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익은 대개 단순한 군중 심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차이를 읽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 그 차이는 아주 분명합니다. 직접 수혜냐, 간접 수혜냐, 아니면 과열된 기대감이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섹터를 본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광통신주가 더 오를까? 이게 아니라 이 회사가 정말 AI 데이터 센터용 고속 광부품의 실적을 가져올 수 있을까? 젠슨 황이 찍었다.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회사가 실제로 그 변화의 공급망 안에 들어가 있느냐입니다. 말로만 연결된 종목과 숫자로 연결된 종목은 결국 다른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필요한 건 흥분이 아니라 구분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광통신은 AI 시대의 다음 병목을 푸는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젠슨 황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 AI 인프라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로 볼만합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에서는 그 진짜 변화 위에 테마 과열이 훨씬 더 빠르게 얹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광통신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 안에서 누가 진짜 중심에 서 있는지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좋은 산업을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좋은 산업 안에서도 어떤 회사가 실제 수혜를 가져갈지 끝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이번 광통신 장세에서 수익과 손실을 가르는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이 섹터를 볼 때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광통신은 진짜다. 둘째, 다 같은 광통신주는 아니다. 셋째, 테마가 뜨거울수록 실적과 계약을 더 집요하게 봐야 한다. 이 세 줄만 기억해도 지금 시장에서 훨씬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광통신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한번 제대로 구조를 이해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광통신 흐름은 단기 테마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더 길게 보면 AI 인프라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급등주를 쫓는 것보다 다음 인프라 지도를 먼저 보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오늘 영상이 그 지도를 읽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AI 인프라, 반도체, 데이터 센터, 차세대 기술 흐름까지 연결해서 계속 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